자,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제 6장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제가 요약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6장 피보나치 수열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일단은 공부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전에 요게 이제 중요한 사항입니다. 요거예요. 피보나치 매매 기법의 되돌림, 눌림의 개념에 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거 굉장히 좀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고, 여기에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건 뭐냐면 눌림이에요. 똑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어떤 가격이 이렇게 쭉 오르다가 밑으로 쭉 내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매도를 들어갔어요. 여기서 매도를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서 내가 여기에 매도를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손절 안 걸고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손절 안 걸고 버티고 있으면 피보나치 되돌림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쭉 올랐다가 다시 내 진입가까지 내려와서 손실이 안 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쭉 이런 가격이 올라가는 데에서 어디서 매도를 진입을 했냐면, 여기에서는 맞고 떨어질 것 같아서 진입을 했어요. 근데 내가 컷을 안 걸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내 예상과는 다르게 다시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내 진입가가 여기라고 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내가 수익이에요, 손실이에요? 매도를 들어갔으니까 수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손실 구간이죠. 쭉 올라갔기 때문에 손실 구간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나는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서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38.2%에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매도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거를 뚫고 쭉 올라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61.8%까지 가고 이게 쭉 다시 내려올 수가 있겠죠, 가격이. 자, 그럼 나는 버티고 있으면, 여기에서 매도 들어가서 버티고 있으면 비록 여기는 손실 구간이지만 여기 뭡니까? 손실을 만회를 하고 또 이 구간에서 뭐예요?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간, 이 다시 되돌려지는 구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피보나치 되돌림이라고 부른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피보나치 되돌림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하셔야 하고,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는 손실 구간인데 뭐예요? 손실 구간을 메꾸고 다시 수익 구간으로 갈 수가 있는 이 근거가 어디에 이론적 기초가 있느냐? 바로 피보나치 수열, 그리고 이 되돌림 현상을 피보나치 되돌림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피보나치 매매 기법의 장점에 관해서 우리가 일단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보나치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공부해왔죠? 일정 비율까지 눌림을 줬다가 전고를 돌파해서 다시 올라간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눌림에서, 이 눌림 구간, 이 눌림 구간에서 일단은 들어갈 수가 있다. 자, 첫 번째, 눌림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눌림 진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뭡니까? 자, 이 큰 물줄기는 매도예요, 매수예요? 매수죠. 매수니까 뭡니까? 내가 여기에서 매도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이 피보나치 되돌림, 이 눌림 구간에서 뭡니까? 내가 매수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역방향 매매가 아닌 정방향 매매가 가능하다. 이 정방향 매매라는 거는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단점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지금은 장점이기 때문에 정방향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단가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단가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차트가 있다 라고 일단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일단은 매도를 들어가고 싶은데 여기에서 일단 매도 들어갔어요. 그죠? 38.2 라인 매도 한 계약 들어가고 쭉 올라가네. 여기에서 들어갔다고 쳐볼까요? 50. 근데 쭉 올라가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68.2% 라인. 여기에서 매도 한 개 더 들어갔어. 그렇죠? 나는 그러면 총 매도를 몇 개 들어간 거예요? 3개 들어간 거죠. 자, 한 개, 두 개, 매도 3계약 들어갔기 때문에 이 단가는 어느 정도 될까요? 대충 따져보면 한 요 정도 되겠죠. 내 단가는 여기입니다. 3계약에 여기에, 3계약에 내 평균 단가는 여기 정도 된다라고 일단 치면 어떻게 됩니까? 쭉 올라갔다가 피보나치 되돌림 줄 때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는 손실 구간, 여기까지는 손실을 메우는 구간, 여기 넘어가면 뭡니까? 수익 구간이죠. 자, 그래서 뭡니까? 단가 조절해서, 그렇죠? 3계약의 큰 수익 구간으로 단가 조절 나오면서 수익이 가능하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추세 매매와 결합 시, 자, 요거는 또 어떤 얘기냐? 똑같은 차트 이렇게 그리고요. 자, 추세 매매 한번 해볼까요? 자, 내가 눌림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갔
들어갔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눌림 진입해서 매수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는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전고 라인을 돌파해서 간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나는 익절을 어디다 걸어요? 이거 넘어서는 구간에 익절을 걸 겁니다. 자, 근데 내가 조금 욕심이 난다. 그럼 뭐예요? 눌림을 또 줄 것이고 이 눌림 후에 쭉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평균 단가가 여기에다 매수를 했는데 뭐예요? 전고 라인 돌파를 하는 지점, 그 다음에 전고 라인 돌파를 하는 지점까지 추세가 가능하다.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의 장점은 뭐예요? 눌림 진입에 의해서 좋은 가격대를 선점할 수 있고, 그래서 뭡니까? 정방향 매매가 가능하고, 내가 만약에 다계약을 하는 사람이면은 여기에서 단가 조절을 통해서 수익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뭡니까? 자, 전고 라인을 돌파하는 이런 N자형 패턴을 기대한다라고 하면 뭐예요? 추세 매매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어서 큰 수익이 가능한 이런 매매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피보나치 수열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피보나치 수열은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장점이 바로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럼 우리가 장점과 단점만 일단은 생각해 보는 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단점을 보완해서 장점으로 승화를 시킬 수 있는지도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나치 매매 기법의 단점에 관해서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요 위에 보세요. 위에 제가 제목을 독이 든 성배가 되는 피보나치 되돌림에 관해서 제가 타이틀을 일단은 잡아놨죠. 독이 든 성배,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거는 앞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눌림 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가격에 여러분들이 선점을 해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반면, 이 피보나치 되돌림을 너무 믿으시면 방향 추세가 걸려서 여러분들이 큰 손실을 보시거나 혹은 로스컷의 위험이 상당할 수도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단점부터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눌림 진입이 때로는 안 좋은 매매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택디기 등이라고 제가 일단은 얘기를 해놨는데요. 여기 일단은 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가격이 있고, 자, 눌림 진입으로 일단은 이렇게 간다라고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자형 패턴으로 일단 간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매수를, 그죠? 매수를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물론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 혹은 매매 습관이 조금 정립되신 분들, 차트를 굉장히 잘 보시는 분들은 피보나치를 이용해서 여기 전고 라인이죠? 전고 라인을 일단은 돌파를 할 테니까 이 부분은 뭡니까? 지금 수익 구간이에요? 손실 구간이요? 손실 구간이죠. 손실 구간을 참으시고 큰 물줄기에 의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조금 불안하신 분들 혹은 예전에 손실이 굉장히 크셨던 분들 혹은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손실 부분이나 뭡니까? 손실을 되돌리는 부분, 그렇죠? 손실을 되돌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참지 못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죠. 내가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서 일단은 여기에 매수를 들어갔다 쳐요. 근데 뭡니까? 매수 들어가고 나서 일정 부분 손실이 발생을 할 때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부류의 우리 매매자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나니까 굉장히 불안해 하시고, 그런데 이 마이너스 난 걸 조금 만회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나는 그냥 약손실에 나와야지라고 해서 여기에서 손실로 그냥 나와버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뭡니까? 내가 들어간 매수 가격, 그 후에 뭐예요? 수익 가격, 그 후에 뭡니까? 전고점을 돌파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추세를 갈 수 있는 이런 수익 구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력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 그냥 약손실 처리를 하신다. 자, 이거보다 더 안 좋은 게 있는데 바로 이 구간입니다. 자, 약손실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 참으셨는데 내 매수 가격이 왔어요. 내 매수 가격이 딱 오고 나서 딱 여기에다가 익절을 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다 딱 익절을 하신다. 아니, 수익으로 나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요, 나중에 손익비가 안 맞아 버립니다. 무슨 얘기냐? 자, 내가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눌림이 100틱 정도 됐다고 쳐요. 그러니까 내가 진입을 하고 나서 100틱 동안 뭡니까? 말이 눌림이지 손실 구간이 100틱이었단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100틱을 다 보전하고 한 20틱 정도 왔어요. 내 매수가를 지나서 드디어 20틱 정도 수익 구간이 왔습니다. 이때 뭡니까? 익절을 그냥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손익비 매매에 절대적으로 불필요한 매매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매매예요. 왜냐? 여러분들, 내가 100틱의 손실을 감수했으면 익절도 뭡니까? 100틱 이상 가셔야죠. 안 그래요? 자, 이거 먹어봤자 여러분들 손익비가 절대 안 맞아요. 내가 손실을 100틱 정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수익을 20틱 정했습니다. 그럼 손익비가 얼마 나옵니까? 1대 5예요, 여러분. 20틱씩 5틱을 먹어야 마이너스 100틱을 보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슬리피지하고 여러분들 수수료까지 다 하면 1대 5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뭡니까? 1대 6이 됩니다. 1대 6.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짜잘한 것들을 많이 먹어봤자 한 번 손절이 크게 나버리면 이건 복구할 수가 없는 게임이란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눌림 진입이 특히 피보나치 매매 기법이라는 게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희망 고문을 줄 수가 있고, 이 피보나치 매매 기법을 잘 활용하지 못하시고 구력이 낮은 만약에 초보분들이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 손익빛 게임에서 지게 된다. 쉽게 얘기해서 처음부터 지는 게임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매매 습관을 일단은 형성하셔야 이 피보나치 되돌림, 피보나치 매매 기법도 소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안 좋은 매매 습관을 어떻게 고치느냐?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길잡이, 해외 선물의 친구 성견 선생이 요건 일단 잡아 드릴 수 있으니까 맨 아래 하단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저한테 다시 가르침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피보나치 매매 기법 단점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역방향 매매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피보나치 매매 기법의 장점에서 여러분 제가 정방향 매매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얘는 왜 또 역방향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하냐라는 거죠. 자, 요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동전의 앞뒷면과 일단은 같은 건데요. 피보나치 수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쭉 가요. 그렇죠? 매수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눌림을 줘서 내가 여기에서 뭡니까? 매수를 받습니다. 그렇죠? 매수를 받아요. 자, 그런데 해외 선물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해외 선물은 그 당시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매매를 하는 그 순간에 뭡니까? 대응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일봉이 양봉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죠? 일봉상 양봉이면 매수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런데 하루 종일 주구장창 매수의 힘이 강하냐 이겁니다. 과연 일봉이 양봉이라고 해서 주구장창 하루 종일 오르냐 이거죠.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시간대, 어떤 특정한 지표들에 의해서 하루 종일 오르는 게 아니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도의 힘이 강한 때 여러분들이 앉아서 매매를 하신다. 그럼 여러분들 매수를 들어가셔야 돼요? 매도를 들어가셔야 돼요? 맞습니다. 매도를 들어가셔야 여러분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쭉 오르다가 쭉 밑으로 내리는 요런 차트에서 내가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게 여러분들 피보나치 수열을 깨버리고 밑으로 한없이 내려가는 이런 차트가 된다라고 하면 나는 여기에서 이 부분이 다 뭡니까? 손실 구간이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작게 작게 차트를 그려 드렸는데 이런 차트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어떤 차트요? 쭉 올랐어요. 근데 쭉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뭐예요? 매수 진입을 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게 추세가 역전돼서 하루 종일 내리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럼 나는 뭡니까? 로스컷 구간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역방향 매매수가 있다는 건 뭐냐면 이 구간이죠. 지금 이 구간은 매수로 올라가는 구간이요, 매도로 떨어지는 구간이에요. 매도로 떨어지는 구간이에요. 매도로 떨어지는 구간에서 나는 뭐를 받았어요? 무슨 포지션을 들어갔습니까? 매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하루 종일 매도로 내려가는 초입 구간이죠. 사실상. 근데 난 뭐를 받았어요? 매수를 받았죠. 매도로 떨어지는 변곡점에서 나는 뭡니까? 매수를 받았으니까 이거는 정방향 매매예요, 역방향 매매예요. 역방향 매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의 단점, 매매 기법의 단점, 역방향 매매가 될 수 있다. 자, 세 번째, 단가 조절이라는 미명 아래 물타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여기에다 적어볼게요. 아까 했던 거, 아까 장점으로 했던 거를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뒤집으시면 일단은 됩니다. 자, 단가 조절 뭡니까 이게? 자, 이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쭉 가고 있는데 나는 여기 매도 1계약을 받고 매도 2계약을 받고 매도 3계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는 손실 구간이죠. 내 평균 단가가 여기라고 일단은 치겠습니다. 손실 구간인데 이게 뭐예요?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피보나치 되돌림에 의해서 내가 버티고 있으면, 손절을 안 걸고 버티고 있으면 내 단가까지 최소한은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나는 수익으로 마감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서 뭡니까? 그냥 버티기에 돌입합니다. 손절 안 걸고 마이너스가 나도.
자, 근데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자, 여기에서 밑으로 가지 않고 여기에서 밑으로 가지 않고 이게 없어지고 내 평균 단가까지 왔다가 다시 뭡니까? 위쪽으로 한없이 올라가는 이런 차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새 계약을 매도 들어갔는데 엄청나게 큰 손실을 입게 된다.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물타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단가 조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물타기예요. 최소한 나는 어디서 컷을 해야 됩니까? 자, 내 단가가 2번이에요. 그럼 나는 최소한 어디서 컷을 해야 돼요? 이게 N자형 패턴으로 위로 올라간다. 가능성 있죠? 라고 하면 난 어디서 컷을 해야 돼요? 최소한 전고 라인. 여기서는 뭐예요?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뭡니까? 이 큰 손실을 여러분들이 입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피보나치 매매 기법의 단점 중에 제일 큰 단점은 저는 3번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3번과 4번은 연결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손절을 명확하게 잡지 않으면 뭐 전고 라인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30틱, 40틱 이렇게 고정된 그런 손절일 수도 있습니다만 자신만의 손절이 명확하지 않으면 뭐예요? 이 큰 손실, 다계약 물타기로 인한 엄청나게 큰 손실의 위험, 로스컷의 위험이 상당한 게 바로 피보나치 매매 기법, 피보나치 되돌림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실전 차트를 보면서 조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런 차트가 있다라고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배운 대로 피보나치 수평 조정대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일단은 쭉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쭉 그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61.8 정도, 25,671이네요. 25,671 정도에 내가 뭐예요? 매도를 들어갔습니다. 내가 컷을 안 걸고 매도를 들어갔다 그러고 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쭉 늘려볼까요? 쭉 늘려보겠습니다. 쭉 어떻게 돼요? 나는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다 손실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의 명확한 손절 라인이나 물타기로 인한 버티기, 그러니까 손절을 풀고 버티는 이런 식의 매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왔던 이런 매매를 접목시키게 돼버리면 굉장히 큰 손실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빨간 선이 지금 조금 잘못됐는데 빨간 선 제가 다시 그어드리겠습니다. 이게 25,671 여기 61.8% 여기죠.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 계약 기준으로 이렇게 큰 손실입니다, 여러분. 한 계약 기준으로. 근데 내가 아까도 피보나치 매매 기법의 단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계약 물타기를 하면서 피보나치 매매 기법을 쓴다, 손절 안 걸고 쓴다라고 하면 수천만 원도 하루에 날릴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위험한 기법이 될 수가 있다. 실질적으로 피보나치 매매 기법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못 활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피보나치 수열 매매 기법의 요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슬기롭게 잘 대처하실 수 있고 수익이 나는 정말 좋은 기법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보나치 매매 기법 마무리.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 것인가? 자, 추세선 및 캔들을 이용해서 뭡니까? 38점이 61.8을 기본으로 설정하시고요. 0.5도 가능합니다. 한 3가지 정도. 일단은 이렇게 세팅하시고 손절은 칼같이 각각 0.382 혹은 0.618 이탈 시 무조건 손절을 잡으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손절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익절은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 0.382, 0.618, 0.5 이걸로 일단은 익절을 간단하게 잡으시고 혹은 뭐예요? 추세 매매. 아까 추세 매매 제가 간단히 보여드렸죠? 요런 게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전고 라인을 돌파할 때까지 일단은 보시고 전고 라인을 돌파하고 전고 라인을 지지한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 전고 라인 또 돌파할 때까지 보시고 해서 내가 여기에서 한 계약을 매수로 가지고 갔지만 요 전고 라인 돌파하는 것, 요 전고 라인 돌파하는 것까지 보면서 뭡니까? 계속적으로 제가 추세 매매를 할 수 있다. 엄청나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추세선과 캔들 우리 다 배웠죠. 제가 추세선 긋는 연습까지 다 시켜드렸죠. 0.382, 0.618 혹은 0.5까지 3개 일단 세팅하셔서 손절 라인 각각 이렇게 그냥 딱 잡으시고 익절 라인 이렇게 딱 잡으시고 혹은 여러분들께서 오늘 진짜 날이다. 오늘 한번 붙어보겠다. 오늘 정말 지구 밖까지 익절 내가 날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추세 매매로 익절하셔라.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번 피보나치 매매 기법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걸 제가 마무리로 일단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무조건 손절 라인은 목숨 라인 같이 지켜야 됩니다. 자, 6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6장뿐만이 아니라 이 피보나치 매매 기법을 설명하는 교육을 하는 교육자의 입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명확히 하셔야 될 거 목숨 라인으로 지키셔야 되고 두 번째 다계약 매매하고요. 물타기 매매는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건데요. 여러분들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건데 하지만 뭐예요? 내가 직접
직접 어떤 이런 상황에 빠지게 돼 버리면 이거 그냥 까맣게 있고 여러분들이 하시던 대로 여러분의 습관대로 닭약하고 물타기 돌리시거든요. 그건 뭡니까? 내 목숨 잃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똑같습니다. 손절 무조건 지키셔야 되고요. 손절 풀고 버티는 것은요, 로스컷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손절. 피보나치 매매 기법도 익절과 손절에 관한 범위는 제가 이 교육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제시를 해드리지만, 우리가 항상 해외 선물하실 때는 익절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보다는 이 손절,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셔야 여러분들이 내일이 있는 매매를 하는 겁니다. 피보나치 매매 기법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으로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 있을 겁니다. 자, 내가 한 달 내내, 내가 2주, 3주, 4주, 한 달 내내 계속 수익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만에, 3일 만에 한 달 벌어놓은 거 다 까먹고 원금까지 다 까이시는 분들, 자, 정신 차리시고 맨 아래에 있는 성견선생 무료 카카오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매매, 나는 한 달 내내 수익인데 하루 이틀 만에 다 까먹습니다, 다 깡통찹니다 하시는 분들이요, 저한테 상담하십시오. 피보나치 매매 기법을 잘못 사용하신 거고, 피보나치 되돌림을 잘못 사용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절대로 매매를 자기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한 달 내내 수익이라고요? 아니요, 그런 거 전문가들도 없어요. 여러분들 버티게 하고 물타기 하고 손절 안 잡으시고 피보나치 되돌림만 계속 생각하시니까 거기에서 와르르 무너지시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모든 분들 맨 아래에 있는 성견선생 무료 카카오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저한테 며칠만 교육 받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매매를 하셨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대장정의 일단은 시작이었습니다. 피보나치 매매 기법, 피보나치 수요를 이용한 피보나치 매매 기법,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해외 선물 매매 기법 시리즈 첫 편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매매 기법과 방식, 그리고 차트를 활용한 실전 매매까지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시켜드릴 것이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피보나치 매매 기법 여기까지지만 앞으로 더 좋은 매매 기법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 해외 선물 인생에 제가 길라잡이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의 건승 기원합니다. 해외 선물의 시작은 성견선생, 해외 선물의 정답도 성견선생. 감사합니다.